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그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은 5월 31일 2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CIS 브리핑을 드리기 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주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주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분할 매수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 꽤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주중 흐름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장기 평선에서 이탈을 할지 반등이 나와줄지 이거는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내일 당장 반등이 나올 겁니다. 내일 이탈할 거예요. 뭐 홀짝이죠, 홀짝. 뭐 당장 알 수는 없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예측을 해서 내일 급등 나올 겁니다, 내일 이탈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예측에 불과해요. 예측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에서 뭐 예측이나 뭐 다를 건 없는 상황들인데, 분석에 기반으로 한 예측일 뿐이에요. 예측. 그렇기 때문에 신의 한 이상 내일 바로 반등 슈팅 흐름 나올 겁니다, 아니면은 이탈할 겁니다. 그런 것에는 뭐 걸릴 거는 걸러 듣고 참고할 건 참고해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자, 근데 일단 여기서 이탈을 하는지 반등이 나오는지 이 구간에서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반등 나올 가능성들도 있고 이탈 나올 가능성들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 구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때도 있어요. 간혹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전문가가 무슨 반등 나오는지 올라갈지 그것도 모르냐. 장기적인 방향은 알 수는 있죠. 분석을 통해서 장기적인 방향은 알 수가 있어요. 물가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금리를 인상시킨다, 뭐 인하시킬 거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알 수는 있잖아요. 근데 내일 물가가 올라갈지, 뭐 환율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거는 알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이슈들이 나와줄지 또 알아야 되는데, 막상 여기서 내일 당장 매각 금액이 확정이 됐다, 입찰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바로 반등 나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일 당장 그런 이슈들이 나올지 그걸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조정도 반등도 열려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슈들, 매각이 결정이 되는 것들,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조정이 나온다, 매각이 결정이 되는 게 좀 지연이 돼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면서 조정 흐름들이 나온다. 그럼 분할 매수를 접근하면서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추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외인이랑 기관이랑 계속 매수를 하더라.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은 이 구간 13,700원, 13,800원 이하부터 13,000원까지 얘네들이,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는 그 범위들을 보니까 가격들이 14,500원 부근 이하로, 14,500원 부근 이하로, 특히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려줬던 이 구간들, 높게 잡으면 14,200원 이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전략적인 가격이 얘네들이 저렴하구나 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매수가 들어오는, 매수폭이 좀 강하게 들어왔던 게 13,300원 이하, 그리고 13,700원 이 구간이다라는 거죠. 평균 가격이라는 거는 이 위아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대가 전략적인 가격들이다. 주가가 떨어지면은 여기서 대응을 잡아가면 되는 것들이죠. 대응을 잡아가다가 또 매각 금액이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슈팅 나오는 것들도 이용해가지고 또 차익 실현 하시면 되고, 비중을 좀 조폭 줄이셨다가 또 이렇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면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것들이니까. 자, 일단은 올라간다라는 목표 가격이, 제가 뭐 이전에도 이 구간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이 구간 아니면 좀 더 낮게 12,500원 최악의 상황일 때는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그것도 아직까지 유효하긴 해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음봉이 좀 나와주면서 거래량들이 좀 많이 동반이 됐었는데, 이때 당시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줬던 걸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근데 방향성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 26%라고 했습니다. 26% 곱하기 3.8배 하면은 98%가 됩니다. 100%까지 딱 안 채우더라도 매각 금액이 3천억에서 3,500억 수준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3천억으로 보수적으로 잡는 거예요. 3.8배 하면은 시가총액이 1조 1,400. 여기서 주식수를 나눠줘 버리면, 시가총액 대비 주식수,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를 나눠줘 버리면은 1주당 주식수가, 1주당 가격이 18,500원 정도 수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가격은 매각 금액이 확정이 되면은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18,000원, 17,000원, 그리고 16,000원, 이렇게 좀 단기적인, 중기적인, 장기적인 매각 금액이 확정이 되면서 우리가 좀 더 욕심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은 뭐 2만원까지는 될 수도 있겠다, 공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15,000원 수준들이라고 하면 15,000원 3,500억 원, 26%가 3,500억 원 수준이라고 하면 3,800 정도 수준에서 1조 3,300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주식 상장되는 주식수를 좀 나눠줘 버리면 되면은 2만 원대까지. 이거는 좀 공격적으로 잡았던 가격들, 밴드 범위죠, 범위.
20,000원대에서 18,000원대, 18,000원대. 공격적으로 본다라면 여기, 보수로 본다라면 이 구간 약간 시세 분출이 완전히 나와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평균 단가 좀 낮추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매각 금액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얼마까지 결정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근데 이전에 적자가 좀 나고 있었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나고 있었어요. 매출액,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고 있었는데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좀 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연도 추정치를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흑자로, 영업이익은 좀 줄어들겠지만은 단기 순이익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흑자가 될 것이다. 흑자가 확대될 것이다. 그럼 이런 전망들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영업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증가가 되네? 라고 하면서 몸값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가능성들을 염두를 해둘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근데 특징적으로 여러분들이 18,000원에서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매각 금액이 15,000원, 3,500억 원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1주당 적정 주가가 2만원 수준인데 18,000원 이상으로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지금 상태에서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얼마에 사고 싶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기업을 인수를 하고 싶은 기업, 그 기업이 이 CIS를 얼마에 사고 싶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5월 11일에 나온 기사인데 새 주인 찾는 CIS 적정 가격은 얼마이냐, 복수 원매자 태핑 3,000억 원 중반 전망을 한다. 3,500억 원까지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향후 실적 반영 시 업사이드, 충분히 향후 실적이 증가가 될 시 충분히 시가총액이 더 증가될 수 있다. 매각 금액이 더 증가될 수 있다. 그럼 결국 시가총액이 증가될 수 있다. 하반기 예상 실적 등을 거론하면서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적정 매각가는 3,000억에서 3,500원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 추후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매각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근데 여기서 매각을 하는데 인수하고 있는 원매자가 LG 에너지솔루션이냐, 삼성 SDI냐, 아니면은 중국의 중국 기업이냐, 아니면 노스볼트, 거래처인 노스볼트냐. 약간 삼성 SDI 같은 경우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거래처에 대한 부분들은 변함이 없겠지만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에서 경쟁성에서 살짝 밀릴 수가 있는 것들이니까 라이벌사한테 넘어가는 것들을 견제를 하는 거에서 입찰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약간 그런 식으로 경쟁 입찰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일단 근지적인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매각가가 올라갈 수 있다.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3,500원 수준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 매출, 실적 이런 것들이 증가될 전망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거론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각가가 조금 더 증가될 수 있을 가능성들도 좀 있을 것 같다.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6%에 대한 부분들은 3.8배 정도 하면 98% 정도가 되잖아요. 98%, 100%로 다 채우진 않았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100%를 채우지 않고 98% 정도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3,500억 원으로 하면은 2만원 정도까지 적정 주가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겠지만은 저는 3,000억 원으로 보수적으로 3.8배 정도로 계산해가지고 1조 1,400까지 계산을 했던 겁니다. 1조 3천까지 한다라고 하면 3,500억 원으로 100% 잡으면은 1조 3천, 2만원, 2만 1,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너무 욕심부리지는 말자고요.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고요. 정고점인데 정고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었어요. 약간 슈팅이 나와가지고 여기 매각이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상황들인데 우리가 그때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에는 지금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강하게 나와줬으니까 만약에 장기 편성에서 반등 나오면 다행이지만 이탈을 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매각가가 결정이 돼가지고 주가가 시세 분출이 나오는 거를 대비를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그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들을,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을 수 있고 제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을 건 걸으시고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판단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각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신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